대화 이어가기라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셔가지고 찍습니다. 자, 대화 이어가기인데 이게 정적이 흐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.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정적이 흐를 때.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 이어가기거든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난감한 상황이 서로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할 때,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계열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가 하나가 있고, 두 번째가 이제 소개팅이라든가 맞선을 볼 때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한다면, 일단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감을 빨리 잡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,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.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고, 개방형 질문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. 개방형 질문.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문을 들었을 때, 이거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yes or no라고 대답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개방형 질문이 아니지. 그건 폐쇄형 질문이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질문, 단답형인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. 저 이거 싫어요. 좋아요. 저 이거 먹을게요.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. 그거는 이거예요. 이렇게 나오는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, 이제 처음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답변이 짧았다가 두 번째는 조금 더 길어지고 세 번째는 답변이 더 길어지고, 그거를 본인이 느끼셔야 된다고 봐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상대방이 말을 굉장히 하고 싶었던 주제를 잡았다고 하면, 그게 우연이든 아니면 어떻게 노력을 해서든,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상대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게끔 만드는 게 어쩌면 대화를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. 물론 이제 그게 너무 두서가 없거나 좀 듣기에 불편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, 이게 어색함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,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,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반응을 적절하게 잘 한다. 리액션이겠죠. 리액션이나 맞장구를 잘 치는 방법들이 가장 유용하다고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갈등을 회피하고 싶은 방법. 갈등 회피에 대한 방법인데, 이 갈등 회피는 이게 일터에서의 갈등 회피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건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요. 일터에서 만약에 갈등 회피라고 한다면, 주어진 규칙과 정해진 시간에서 필요한 대화만 하는 경우가 가장 좋죠. 그러니까 일터에서 원래 일하는 곳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수다스럽게 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일터에서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은 주어진 시간과 규정에 맞게 거기에 맞는 대화만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말을 해서 이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면, 요새는 간단하게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그 도구가 많으니까요. 그렇게 해서 공손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사적인 갈등의 문제인데, 이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 동아리에서도 그렇고 모임에서도 그렇고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들이 참 어려워요, 이거는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한다고 하면은 좀 거리를 떨어져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, 일단 내 주변에 가까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. 우리가 이제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허용거리, 그러니까 나로부터의 허용거리, 친한 사람은 완전히 껴안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, 약간 친한 사람은 이제 옆에서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거고, 좀 덜 친한 사람은 저 멀리 이렇게 1m, 때로는 2m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이렇게 허용거리를 잘 활용하는 게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일단 나한테 가깝게 올수록 갈등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허용거리에 관련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포털 사이트에다가 인간관계 허용거리라고 치면은 아마 밀접한 관계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걸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과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어렴풋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